고통은 피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 고통을 넘어설 힘이 생깁니다. 이 한마디가 내 가슴을 꿰뚫었다. 나는 그동안 내 고통을 외면하고 숨기고 도망치려 했었다. 하지만 스님은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마치 마음의 암실 속에 숨겨두었던 낡은 사진을 꺼내어 빛에 비춰보는 기분이었다. 나는 평생 종교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낯설었고 신의 가호라는 말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렸다. 내게 세상은 오직 내가 노력한 만큼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차가운 이성의 공간이었다. 그래서 삶이 고단할 때마다 나는 스스로를 탓하거나 세상의 불공평함을 원망할 뿐이었다. 내 마음은 늘 거친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와 같았고 나는 그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거리기만 했다. 그러다 우연히 한 유튜브 영상의 썸네일이 눈에 들어왔다. 법륜스님 증문즉설. 스님이라는 단어가 낯설었지만 증문즉설이라는 말이 왠지 모르게 끌렸다. 나는 그날 밤 잠 못 이루는 고독 속에서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 속의 스님은 꾸밈없는 말투로 사람들의 고민에 답하고 있었다. 마치 시끄러운 클럽에서 나와 조용한 벤치에 앉는 것처럼 그는 그저 삶의 이치와 인간의 마음을 이야기했다. 나만의 향기. 홀로 사는 사람들은 진에게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살려고 한다. 혼자 있는 거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 오히려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만의 향기를 낼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어. 마치 텅 빈 도화지 위에 자기만의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말이야. 연꽃처럼 고고하게 피어나는 거지.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어. 세상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가꿀 수 있는 거야. 세속진에게 살더라도 탐욕, 분노, 어리석은 번뇌에 물들지 않고 혼자 사는 삶은 외로움 때문에 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계의 얽힘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수행하고 깨달음을 추구하기 위한 삶이라고 하신다.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쿨하게. 마치 묵은 짐을 정리하고 산뜻한 새 출발을 하는 것처럼. 드라마도 마지막 회가 중요하잖아? 인생도 똑같아. 마지막 장면을 어떻게 장식하느냐가 전체 드라마의 인상을 좌우하는 것처럼 말이지. 나는 오랫동안 멍든 손으로 무언가를 꽉 쥐고 있었다. 그것은 지나간 사랑일 수도 있었고 이루지 못한 꿈일 수도 있었다. 나는 그것을 놓치면 모든 것을 잃을 것만 같았다. 꽉 쥐고 있는 만큼 안전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손을 펼쳐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내 손목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다. 나는 고통스러웠지만 놓는 법을 몰랐다. 마치 모래성을 쌓는 아이처럼 한 움큼 쥐고 있는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까 두려워 더 세게 쥐었다. 그럴수록 모래는 더 빨리 흩어질 뿐이었다. 나의 삶은 그렇게 모래처럼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홀로 강변을 걷다가 연을 띄우고 있는 한 소년을 보았다. 소년은 있는 힘껏 연주를 잡아당겼다. 하지만 연은 힘없이 땅바닥에 처박히거나 겨우 몇 미터 위로 올라갔다 떨어지곤 했다. 소년은 잔뜩 실망한 얼굴로 연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때 옆에 앉아 계시던 한 노인이 소년에게 다가와 말했다. 얘야, 그렇게 연주를 꽉 잡고 있으면 연은 날지 못한단다. 소년은 의아한 얼굴로 물었다. 그래야 새로운 옷들, 즉 새로운 행복을 담을 공간이 생기는 거지. 하지만 연주를 놓아버리면 연이 멀리 도망가 버릴 텐데요. 소년은 의아한 얼굴로 물었다. 하지만 연주를 놓아버리면 연이 멀리 도망가 버릴 텐데요. 그러자 노인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연은 네가 잡고 있는 줄의 힘으로 나는 것이 아니란다. 바람의 힘으로 나는 것이지. 너는 그저 바람이 연을 들어 올릴 수 있도록 줄을 놓아주어야 한다. 줄은 연을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날아가는 연의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란다. 소년은 노인의 말대로 손에 힘을 풀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연은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솟아올랐다. 소년의 손에 들린 연줄은 탱탱하게 긴장했지만 더 이상 연을 묶어두는 족쇄가 아니었다. 연줄의 팽팽한 힘이 오히려 연이 바람을 더 잘 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보였다. 이는 물리학에서 말하는 작용 마이너스 반작용의 법칙과도 같았다. 내가 연줄을 잡아당기는 힘이 강할수록 그 순간 내 손에 쥐어 있던 모든 것이 연줄처럼 느껴졌다. 나는 과거의 실패와 아픔, 그리고 이루지 못한 꿈을 너무나도 꽉 쥐고 있었다. 그것들을 놓아버리면 내 삶이 무너질까 두려웠다. 하지만 노인의 말처럼 내가 쥐고 있던 것은 내 삶의 연을 날지 못하게 만드는 족쇄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놓아주어야만 비로소 바람을 타고 날아오를 수 있는 연처럼 나 역시 내 삶을 놓아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에 쥐고 있던 힘을 풀었다. 한동안 잊고 지냈던 손가락의 감각이 다시 돌아왔다.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깊은 해방감도 함께 찾아왔다. 멍들었던 손목은 여전히 아팠지만 더 이상 아픔에 갇혀있지 않았다. 나는 이제 연주를 놓아주기로 했다. 내 삶의 연이 어떤 바람을 타고 어디로 날아갈지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진정한 사랑은 꽉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놓아주는 것이었다. 진정한 꿈은 이루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몸을 맡기는 것이었다. 나는 연을 띄우는 법을 배우며 비로소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